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부터 김경재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국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가 여러 개 신문에 한꺼번에 글을 쓰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수백 명의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나 특히 그 중에 뉴욕타임스의 제임스 레스통이나 윌리엄 사파이어 같은 사람은 뭐 한 200개의 신문에 막 글을 쓰던 대단한 그 일세의 문장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하셨던 박곤상 선생, 한국일보의 김용구 선생, 그리고 문화일보 문화에 대한 글을 많이 썼던 최일남 선생, 그리고 한겨레 논설위원회 했던 정운영 경제학 박사, 이런 분들이 여러 군데 글을 썼어요. 특히 박곤상 선생은 7개의 신문에 써서 지금 한국 언론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처 저 소생도 미국에서 망명하고 있는 동안에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행세를 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신문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한인회들이 뉴욕이 이제 뉴스가 많고 또 뉴스가 많이 생산되는 데이기 때문에 저에게 칼럼을 써달라고 열심히 부탁을 해서 저는 한때 13개의 지방신문에다가 한인 교포신문에다 글을 썼습니다. 우선 뉴욕에서 내려가서 필라델피아, 워싱턴, 내려가면 조지아, 더 내려가면 마이애미, 텍사스, LA, 샌프란시스코, 덴버, 콜로라도, 시카고, 이런 등등 지금 한 9개 되지 않아요? 몇 개 중간에 끼어 있는 거 해서 13개 신문의 글을 제가 신문을 만들기 전에 한 이틀 전에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제 필명 박사월 칼럼, 박사월 신디케이트 칼럼 해갖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제 신문에 제 칼럼이 나가면 전 교포신문에 14개의 김경재 칼럼이 실려가고, 쉬운 말로 어떤 사람 저놈 죽일 놈 하면 거의 막 죽일 놈이 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번에 이 유튜버도 신디케이트 유튜버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 후배나 동료들의 그 우정 출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다른 걸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쭉 너아라 TV에 한 번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사랑하고 친애하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그냥 가져다 써라, 이런 입장을 취했죠. 예를 들면 이봉규 박사의 TV, 무슨 너아라 TV가 또 독자적으로 하나 제 개인적으로 만들고, 뭐 사무엘 TV죠? 사무엘 무슨 뭐죠? 대한 TV? 예? 미디어 워치, 변희재 동지의 미디어, 이런 여러 개가 했는데 항상 그 지적 소유권 문제가 자꾸 문제가 걸려서 저는 저 것을 녹화해서 발표하고, 조금 있다가 제 좋아하는 동지들이 제 걸 마음껏 지적 소유권 관계없이 마음대로 퍼날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튜버도 신디케이트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신디케이트 유튜버의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마침 오늘이 5월 19일이죠. 좀 이따 아마 문 대통령이 방미 2시에 떠났습니까? 올라갔군요. 왔는데 그것도 김정숙 여사가 동행을 안 했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오늘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 오시는 온 우리의 평화와 자비가 넘쳐야 하는 날인데,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억울하게 좀 옥살이 하고 있는 이재영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를 해가지고 풀어주고 비행기를 타고 갔더라면 훨씬 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뜻깊은 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가서도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SK 이노베이션 가죠? 사우스 조지아주 거기 가서 아마 한국 기업의 미국의 활약상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보고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이니까 내년 5월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서 양산 자택에서 5월 7일 한 12일 정도 자유인으로 돌아간 후에 한 12일쯤 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방미 일정에 좋은 성과를 거둬오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소위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자국의 정부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면 외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도 만약에 환경이 좋았다면 한국에서도 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리면 기본 투자에다가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국으로 뺏겨버린 결과가 됐죠. 삼성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는 속된 말로 애국심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판에 박힌 규제를 하다 보면 다국적 기업들이 자꾸 자기의 고국을 떠나버리는 사태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서 뭐 파이저 한 1천만 개를 이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좀 강화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 접근을 예외 없이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 책임은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있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태우의 새로운 통시대 하지 않았습니까? 김명삼도 김대중도 노무현까지 다 나름대로 저는 신북이니 주사파니 그런 설명을 하기 전에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뭔가 좀 평화를 추구해야 하겠다고 해봤던 모든 시도가 다 북한의 의리 없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때문에 전부 실패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과 화해를 추구하고 하는 것 원초적인 성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세요. 당하고 말아요. 당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종복 비슷하게 돼가지고 북한의 아무것도 아닌 부부장 정도에 그친 김여정이가 뭐라고 하면 막 깜짝 놀라서 막 입법을 한다고 난리하고 말이지. 여기 박상학 동지가 북한에 보내는 풍선 있죠? 이게 북한에게는 굉장한 효과입니다. 엄청난 효과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소식을 알게 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데 이걸 탁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위험하니까 막 압력을 넣으니까. 핑계는 평화선 DMZ 근처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명분입니까? 김여정이가 만약 계속 보내면 거기다가 폭탄 던지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그 주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남북전단법을 만든 거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야죠. 북한의 2,400만 주민들에게 자유의 진가, 세계 돌아가는 아웃사이드 월드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만 그 사람들로 스스로 개명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정치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대단히 큰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제는 5.18이 됐죠. 5.18 41주년인데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만들었던 뉴욕의 독립신문에는 뭐 광주 항쟁의 위대함 사진이 뭐 매주마다 대문짝만큼 그렇게 보도하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5.18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약간 양론으로 갈려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어제 그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주로 몰려가서 야, 그래도 5.18 광주가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제3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5.18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죠.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이것을 김영석 의원이 했던가? 예. 김영석 의원이 제 고등학교 후배인 것 같은데, 그저 광주에서 시의원 하다가 시의장 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인데, 뭐 다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구속,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세계에 어떤 행사, 어떤 운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5년 이하의 벌금을 때리는 그런 국가, 소위 자유주의 국가에 그런 국가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18 문제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5.18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문을 다 떨어뜨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공자 명단 다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공자라고 좀 자랑하고 큰 소리 빵빵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딱 감추고 있어요? 그냥 유공자 보상금만 받아먹고.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로가 트여가지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짜로 모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상당히 인상적인 코멘트를 했어요. 5.18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5.18은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5.18은 독재에 대한 항거인데, 독재에는 민주를 가장한 독재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5.18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좋은데 그 앞에 자유를 빼면 안 된다. 상당히 진전된 의식 구조를 보여서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뭐 대통령 후보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고개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5.18 문제에 대한 논평과 코멘트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연희 정치인보다 훨씬 더 숙성된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5.18 사태에 제가 주목하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은 서경석 목사입니다. 옛날 경실령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고생을 참 많이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요. 지금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여기에 지금 크게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는데 요컨대 말해서 5.18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5.18을 가지고 말도 못하게 끄집어낸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광주 시민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광주 시민들도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러분 놓쳤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KBS의 무슨 기획 기사에 5.18을 설명해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국군의 진압군의 학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진압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진압 작전이. 근데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광주 사람들을 정부군, 뭐 소위 전두환 군부의 군대가 학살했다 하는 표현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저는 전두환을 절대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두환 때문에 16년간 망명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전두환 군대가 광주 양민을 학살했다는 표현은 공영방송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민이 그 문제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 오늘 재미있는 게 나왔더군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그 독립운동자로 특혜를 받아서 등록됐다가 그 피우진 보훈처장이 당시 손혜원이 국회의원 방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갖고 다시 시작해서 탈락된 걸 다시 올렸다는 것인데 당시에 그것을 올렸던 담당 국장이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법원이 아직도 그래도 정의 근처에서 아직 있구나 하는 그런 안심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광주의 민주화 운동도 그러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옛날에 뭐기서 어쩡어쩡 좀 하다가 그냥 북한에 가서 뭐 해버렸던 김원봉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보훈처에서 그걸 보상을 생각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만 한 1년이면 바꿔지리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열린우리당 당대표로 새로 선출된 송 대표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제가 민주당 때 대통령 후보 경선관리위원회 경선위원장을 할 때 그 사람이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 외가가 고홍 송씨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뭐 됩니다만은 뭐 최근에 저하고 뭐 연락하고 자시고 그런 건 없지만 적어도 최근에 한 1년의 언행이 상당히 좀 진보적이고 전진적이다 하는 느낌을 가져서 열린우리당은 나름대로 개혁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데 특히 그 송영길 의원이 문제 삼았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당내에서 아우성이 벌어지는 걸 보고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25번,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김진표 의원이 또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뭐 새로운 작업을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제발 청컨대 열린우리당은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하는 것이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김용판 의원이 요새 제기했던 과물탕계라는 이 구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경찰 국정원 불합치 사건에 개입됐다가 지금 국민의당의 의원으로 있는 권은희 의원하고 증언이 좀 이렇게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은희 당시에 경찰청 간부는 그것 때문에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고 김용판 의원도 고생을 많이 하다가 또 무죄로 방면이 돼서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윤석열이가 시작했기 때문에 사과하라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물론 그 본인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겠지만 윤석열의 어떤 공인으로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는 상당히 부분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과물탕계라는 말은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 14대 조인 조선조 중종 때 김자, 세자, 필자는 김세필이라는 분이 이 문자 때문에 귀향을 가서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조선 그 역사 인물 사전에도 크게 나오는데, 당시에는 그 정암 조광조가 아주 조정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 김세필은 2조 참판을 했고, 2조 참판이면 그 종이품입니다. 정이품이 판서고 종이품이 참판인데, 정암 조광조는 대사원 그 정삼품을 한계가 떨어진 사람이지만 사헌부를 관장하고, 그리고 왕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신나는 자리죠. 아주 스타였어요 당시에. 근데 김세필과 조광조는 굉장히 친하면서도 약간의 경쟁 의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그 할아버지가 조금 위에요. 나이가 위인데 조광조가 훨씬 더 인기가 있고 아주 스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중국에 그 사신을 갈 일이 있어서, 보통 사신은 영의정 밑에 좌의정이나 우의정에 한 사람이 가고, 부사, 정사하고, 부사는 판서 밑에 참판이 주로 갑니다. 그래서 2조 참판 김세필이 이제 부사로 따라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정암 조광조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어? 아이고, 조선 왕조의 아주 사직의 우두머리고 아주 스타 중에 스타가 갑자기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자기하고도 친한데, 약간 경쟁심은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정암 조광조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임금에게 일정한 시간에 그 강의를 하는 경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연제도. 2년에 한 번씩 경연에 오르는 학자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정암 조광조, 문강공 김세필 둘이가 항상 서울에 왔다 갔다 조광조 김세필 하다가 김세필 조광조 하다가 그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탑을 이루는 그 학자였는데, 33명을 뽑습니다. 근데 민족 대표 33명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3을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문과 방목을 보면 그 과거 시험의 합격자도 33명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경연에 가서 논어를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논어에 이 과물 단계가 딱 나왔어요. 그게 중종이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경연 학자인 김세필에게 물어요. 하문을 해요. 근데 왕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로 보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연학자 이렇게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보다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중종이 아니 그러면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잘못해놓고 고치지나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우습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답이 나오는데 조선왕조 신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세필 참판이 전하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3번이나 왕이 경은 말을 삼가시오 하고 고함을 질러요. 근데 조선왕조에는 재밌는 게 일단 경연에서 신하가 말을 시작하면 말을 끊지 못해요. 언로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삼가라니까 하는 게 3번이나 고함을 지르는 게 나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하께서 어떻게 조광조를 그렇게 사형을 받아서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나쁜 짓을 해서 죽였지 이러고 나오는 거야. 아니 전하가 그렇게 총애했던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그래가고 감히 성군이 되기를 자처하십니까?
해동 성분이 되겠다는 분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란 말이오? 조광조라는 사람은 억조 창선 중에 조광조 같은 인품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됐으면 위리 안치해서 저 귀향을 갖다 보냈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불러와서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인재한 성군의 모습이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갖고는 성군이 못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중종이 아주 망신을 당해서 얼마나 화가 났냐면, 경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봐라 거기에 국문을 쳐내라 그래갖고 자기한테 방금 가정교사 했던 김세필을 거기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경연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과인을 능욕하고 사직을 능욕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때 이 과물탄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군의 어떤 법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붙이기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과물탄계를 문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못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미국을 갔다 와서 나머지 시간이라도 4년을 전부 커버한다는 뜻에서 진짜로 자기 말대로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공정이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사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헌정사 한 70년 되죠? 70년 되는데 지금부터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최악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여러분 뭐 전두환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피해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은 재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때 경제라도 좀 잘 됐어요. 물론 세계적 경제 부흥의 시대고 올림픽도 가져올 수 있고 재수가 좋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경제도 엉망이고 코로나도 방역을 제대로 못하고 북한에는 쩔쩔 매고 그리고 뭐 동맹을 하는지 마는지 애매하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전혀 자기 얘기가 아닌 엉뚱한 얘기만 뻥뻥하고 그리고 지금 앉아서 무슨 부동산 고친다고 그건 난리 법석을 두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1년 동안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잘 생각해가지고 와서 진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눈물이 뽀끔뽀끔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정치를 해서 우리 정치가 유종의미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쪽에 하나 뭘 붙인 거 이건 무슨 뜻이냐. 송나라의 경세가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민불환빈 환불균. 오늘 그냥 한자만 써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백성은 가난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평등, 그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닙니다. 능력이 이렇게 다른데 봉급은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이 사회가 균형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80을 생산하고 이 사람은 60을 평산하는데 전부 70 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을 일하는 사람은 10을 덕을 보는 사람이지만 80을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10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균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막 기계적인 평등을 시키려고 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말썽이 많이 납니다. 20대에게 그렇게 인기 떨어지는 이유도 말로는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20대에게 그 좌절과 절망을 준 조국 사태를 해결하는 거 보세요. 조국과 같은 비슷하게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강남 서초에 그런 사람들 꽤 많다고 그럽니다.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막 인터넷 뭐 만들고 난리 불석 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은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자숙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이 정부는 고르는 사람마다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골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좀 실력이 있다는 사람은 전부 그렇게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는 뭐 도자기 무슨 뭐 사건뿐만 아니라 요새 과기처 장관 되는 사람 그리고 국토부 장관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정도의 객관적인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나는 수백 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롭게 벌어지는 다음 세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람을 뽑는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아예 도자기 어쩌고 땅 팔아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 아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급 지구에는 근처에도 올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자유민주 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 저는 기독교도입니다만은 온 사회의 자비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억울하게 감옥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도 마찬가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같은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연결된 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정유라한테 말을 3피를 지원했는데, 이재용 삼성에서, 근데 말을 준 것도 아니고 사가지고 그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다 등재 기록이 돼 있어요.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많습니다. 관행이 찾으려면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이기 전에 그래도 어디선가 금메달인가 받은 국가의 유능한 체육 기능자 아닙니까? 그게 지원한 거예요. 말 좀 빌려준 게 그게 무슨 간접적 뇌물입니까? 하늘이 웃을 얘기예요. 진짜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 만들었다, 이런 말을 가지고 20년씩 감옥소에다 집어넣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석가탄신을 놓쳤으니까 돌아오는 대로, 곧 돌아오는 게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사면하고, 그리고 이재용도 빨리 석방시켜서 바이오나 무슨 파이자나 이런 문제 열심히 좀 뛰게 만드세요. 뛰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부메랑 당합니다. 이걸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무리 없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 사람들도 차제에 엊그제 보니까 그 중요한 광주 사건에 부상자 동지하고 구속 부상자 동지하고 3개 단체가 또 멱살 잡고 싸움하더라고요. 볼성 사람들 내가 보다 꺼버렸습니다. 광주 정신의 위대함을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중자애해서 좋고 건강한 역사를 건설하는데 다 같이 참여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첫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돈이 드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회수가 좀 올라가야만 라이브로 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죠?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보면 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을 딱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제가 이 녹화를 탁 올리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뺑 하고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제 녹화하고 하는 방송을 실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제도가 잘 되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한 번 하고 토요일 날 정광 목사 그쪽에 국민대회 가서 연설하는 걸 2번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제도가 잘 되면 월수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뉴스에 대한 평가, 토론 이런 것을 같이 함으로써 지금부터 내년 3월, 9월까지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착근시키고 우리 사회에 스며들게 하고, 북한 사람에게도 인권을 보호하는, 그래서 진짜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아주 은혜롭게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